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한 이후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환경 실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도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고 빈 그릇 내어놓기는 기본으로 하고 텀블러 사용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바다가 오염되는데 이런 환경 실천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인지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 안 하면 좋지. 근데 안 하면 좋은 게 한두 가지요. 제초제 안 치면 좋지. 근데 농사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풀을 감당을 못하니까 제초제를 안 뿌릴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제초제 뿌린 그 농약이 잔류된 음식을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먹으면 발암물질이 되거나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화학비료 안 하고 유기농으로 농사 지으면 좋지. 근데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그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게 어렵다 이 말이야. 정부에서 좀 보조금 받아도 유기질 비료는 화학비료보다 2배, 3배 값이 비싸다. 화학비료는 뿌리기도 쉽고 또 소출도 확실히 보장이 되고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화학비료를 뿌리면 토양이 점점 산성화돼서 나중에는 더 이상 소출이 증산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이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언제 그 장기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야. 우선 일이 쉽고 편리한 걸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제초제 뿌린 음식도 먹고 비료친 음식도 먹고 농약 친 음식도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길게 보면 이게 다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또 인스턴트 식품 기름에 튀긴 거 이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애들 거 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 입맛에는 뭐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그냥 먹게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뿌리면 후쿠시마만 뿌리면 괜찮아요. 그 정도 뿌려가지고는 뭐 지구 전체로 볼 때는 다 희석이 되니까. 근데 이제 후쿠시마에 오염수도 뿌리지만은 이제 전 세계 이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발전소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사고 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또 바다에 뿌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50년 누적되면 어떻겠어요? 바다에 방사능 오염이 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미 있는 거, 지금 모아놓은 거 이걸로면 그냥 보관하면 되는데 아직 그 원자로가 고장나가 아직 스탑이 안 됐단 말이에요.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시켜내야 된다. 그럼 이게 양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를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방사능을 제거하는데 다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삼중수소 같은 거는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바다에 방류를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방류를 반대하는 거 하고 그게 막 당장 음식을 못 먹을 만큼 위기다. 이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 오염수 그것만 환경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더 위험한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비닐, 이게 분해가 안 돼요. 이게 아주 먼지처럼 미세하게 가루가 돼서 계속 바다로 가게 되고 물고기가 그걸 먹게 되고 우리가 물고기를 먹고, 그럼 이거는 이 원래 물질이란 것은 분자 아닙니까? 그 분자가 부패 박테리아에 의해서 원자로 분해가 돼가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자 덩어리로, 그러니까 물질 덩어리로 그냥 이 분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순환하게 되면 중금속, 이게 우리 몸에 누적이 되면 건강을 해치듯이 이게 앞으로 미래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가능하면 폐기하지 않도록 하지만 곳곳에 플라스틱이 폐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그 플라스틱이 이 몸속에 있는 경우가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버리지 말자고 하는 운동과 그걸 또 한쪽으로는 버리는 현실이 같이 공존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고 있는 현실 위에서 버리지 말자는 운동을 하는 거다. 여기 우리가 뭐 일회용 안 쓰고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데 미국 한번 가봐요. 일회용을 그냥 하루에도 태산같이 쓴다. 비행기 타봐요. 전부 그렇게 일회용이 돼. 그럼 그거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거 텀블러 갖고 다니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폐기물이 한없이 버려지는 속에 우리는 첫째는 덜 버리는 운동, 그리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쪽도 좀 덜 버리도록 하는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일부 기사를 보니까 호텔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이런 호텔이 있고, 또 호텔에서도 그 호텔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행하는 사람에게 옷을 이렇게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옷 도네이션 받는 박스에 버리게 되면 그걸 아름다운 가게에 갖다 준다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꾸 의식이 깨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휴지 안 쓰고 손수건 쓰고 이렇게 일회용 안 쓰고 텀블러 쓰고 이렇게 자꾸 이제 해서 자라면 이제 그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고 하면 이런 이제 환경 정책에 대해서 더 정부의 요구가 크겠죠. 선거의 영향력도 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 있는 내 아는 분의 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일체 음식도 엄마가 해준 요리 많이 하는 거 안 먹고 간단하게 먹고 옷도 안 사고 신발도 안 사고 샤워도 자주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 걱정하는 엄마와 아이들, 내가 이렇게 잠깐 편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구 환경위기를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새로운 문화, 젊은 아이들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유럽에서는 그 한 소녀가 그 스웨덴에서 환경운동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지. 그러니까 아이에게 누가 버렸다고? 나는 휴지 안 쓰는데 누가 휴지 썼다고? 내 혼자 휴지 안 써서 뭐 하냐? 뭐 나는 텀블러 쓰는데 다른 사람이 일회용 뭐 컵을 쓰고 태산같이 버렸다고 이거 하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그러한 오염을 시키는 지금 다수가 있고 그것을 안 시켜야 된다고 운동하는 소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소수가 이제 다수가 되고 다수가 소수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것이 조금씩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제 이런 자세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는 거다. 뭐 스님이 그렇게 뭐 온들 뛰어다니면 뭐하냐? 어? 북한은 핵무기 계속 만들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 원점 타격을 하라 그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정장시키고 북한은 러시아하고 군사협력을 맺어서 한반도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는데 그럼 혼자서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게 어쩌면 더 사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한 또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나름대로 노력해야 한다. 또 기후위기가 우리가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겠냐? 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즉 안 될 확률이 높다.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는 초래하는 쪽으로 심화되는 쪽으로 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떠냐? 그래도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든지 늦춰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꼭 결과가 그래 돼야만이 우리는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첫째 이해해야 되고 아이에게도 너무 언론에 막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마치 그거 안 되면 뭐 내일이라도 우리는 죽는 줄 아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안 막으면 안 된다. 근데 막으면 좋지만은 현재 상태로서는 막기가 어려워요.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미 1차 방류했고 앞으로 2차 방류할 거고 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미국 정부가 그걸 허용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미국 정부 허용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동의하는데 우리 민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막아지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막아지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그 방류를 반대하는 거고 우리가 또 반대한다고 당장 미역이나 김이나 뭐 먹으면 당장 죽는 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뭐 물고기를 먹고 김도 먹고 해조류를 먹어야 합니다. 왜 반대해놓고 먹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는 농약을 지나치게 치는 걸 반대하지만은 그 쌀을 먹어야 하잖아요. 플라스틱 쓰는 걸 반대하지만은 우리는 또 때로는 우리도 플라스틱을 일부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러나 줄이고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질문 있으면 네. 하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급식 식단을 보고 학교에서 생선이 나오면 그거를 먹지 말라고, 받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약간의 조금 더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남편의 생각을 제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자꾸 그렇게 급식에서까지 생선이 나오는 거를 관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고기는 안 먹으면 좋아요. 그뭐 오이 방사선 오염하고 관계없이 안 먹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먹어도 괜찮아요. 그게 오염수가 실제로 우리 근교 바다에 오려면 1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태평양에 뿌렸다, 서평양에 뿌렸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근교에 잡히는 고기에 오염될 확률은 아직은 없다. 그럼 1년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1년 후에는 검사해 보면 되죠.
물고기가 잡히는 거를 검사해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를 보고 우리가 생각했듯이 우려가 너무 컸다.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먹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오염의 정도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검사해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조류 또는 어류를 정기적으로 방사성 검사를 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너무 오염수에만 집중해서 환경 문제의 다른 측면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됐습니다. 저부터 환경 실천 관점을 다시 잡고 아이와 함께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